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원전은요, 지금 정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와 이 포스코 홀딩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최고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핵심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양극재죠. 자, 근데 이 양극재가 시장에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주문 생산 방식이니까. 반도체하고는 다릅니다.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원자재 격의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생산하면 누군가는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럴수록 뭐가 늘어나나요?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누가 사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만드나요? 돈이 되는데? 아니죠. 이럴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는 V2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V2L은 우리가 이동하면서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뭐 각국에 수출되니까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그 방식도 다 다르겠죠. 근데 충격적인 건 전기차가 한번 완충됐을 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의 한 달치 분량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보통 뭐 장거리 뛰는 차들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만 하더라도 뭐 디젤차는 모르겠지만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이 곱하기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도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승용차에서만 그렇게 될까요? 앞으로 상용차도 바뀌게 되면 전기 사용량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전기차가 보급되는, 즉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가 뭐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죠. 근데 이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게 전기 생산 쪽이라고 효율이 조금 높으니까 이건 괜찮아, 이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지금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뭐 화력 발전이나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게 7월 달 들어서 정부 단에서 발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주가가 그때 가서 주가가 상승을 하나요? 아닙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그 구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흑자 전환할 때. 그게 2020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흑자의 폭이 늘어날 때, 그게 23년 지금부터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자?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있다고요? 조정이 있다. 왜? 주가는 먼저 오르고 이격이 발생했고요.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 62평을 기준해서 실적에 대한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자, 장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도에 2,000원부터 3만원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유가 뭘까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 18년도부터는요 원전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2015년에 가동률 수준도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22년 말을 기준해서예요. 자, 근데 주가는 이미 15배가 올랐죠. 왜? 선반영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뭘 해야 되나요? 실적 체크. 그쵸? 그 실적 체크를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자였고 21년도에는 8천억, 그리고 22년도에는 1조 1천억까지 흑자폭이 늘어났죠. 그렇다는 건 주가가 먼저 반영했고 서서히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올해도 더 커지고 있죠. 이게 가속화돼서 빵 터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신규 원전이 새롭게 생기는 그 구간부터입니다. 근데 원전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을 SMR 방식으로 잡았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을 그냥 둘 수가 있을까요? 자,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근데 신고가까지 움직이는 폭이 지금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거를 기대 수익으로 돌린다면 신고가가 발생할 때까지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이 지금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점은 가격 전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선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과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준비한 선물인 신고가 구간의 화력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모든 주식의 시세가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죠. 사실 뭐 지금 원전이네 뭐니 뭐 2차 전지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이것들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이건 무조건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한 시세가 나오기 위한 시작점은요.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예요. 근데 원전은 지금 신고가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기간이 지날수록 신고가에 대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가격을 지키고만 있고 약간의 상승폭만 보이더라도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고가에서 조정 구간을 거쳤죠. 근데 그 뒤에는 15배 상승한 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상승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실적이 좋아졌겠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회복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이고요. 이때는 무조건 정기 생산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정부의 입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과정. 안전마진은 어디까지예요?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눌림목 구간의 가격 전략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보유 전략은요.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은 보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이 구간에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나요? 이 구간에만 아니면 또 이 구간에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나요? 들어가다 보면 여기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반등 구간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물렸을 때 이 구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주식은 결과적으로 내가 너무 비싸게 사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너무 싸게 사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너무 비싸게 사면 이것 또한 물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간 로스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가격부터 시작한 보유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투자할 때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보유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유 전략에는 가격 전략으로 시작은 하지만 이 가격 전략에는요. 자금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금 계획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주가의 예상 범위는 이 정도니까 가격대별로 매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에 대한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저도 안 받아요. 단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 중에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그런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은 친환경, 즉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목적이 완성되는 건 원전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가격과 단기 전략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